자, 공수처 지금까지 6가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호 사건은 저희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불법 특별 채용 의혹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검찰 관련 내용인데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 남용 사건에 지금 시선이 모이는 중입니다. 이 사건은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는 단체에서 고발을 했고요. 공수처가 수사에 들어갔는데 2가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 언론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2분 변호사 모신 만큼 이 사건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좀 따로 떼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명숙 전 총리 이 모해 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건. 그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었는데 수사와 기소하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금 고발이 됐는데 그런데 이 사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3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 바 있죠.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이 초유의 지휘권을 발동했던 기억도 나기도 하는데 이 사건을 공수처가 다시 또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변호사님 궁금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요. 네.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면 무조건 수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일단 뭐 고발이 들어가면 1차적으로 수사를 들어가서 종교를 짓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네. 수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많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공수처가 왜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일단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종교는 지어야 되고 물론 고발이 여러 번 계속돼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똑같은 고발이 막 반복돼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각하라고 해서 고소장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현 단계로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이 돼서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궁금한 내용이 사실은 일각에서 나오는 게 지금 워낙에 윤 전 총장이 사실은 이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거기에 이제 외압을 각용을 해서 불법으로 출국 금지를 했다. 이 부분과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받고 있는 의혹이 비슷한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 또는 뭐 기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선 비슷한데 이게 그 형태나 그 방식이 어땠는지를 사실 여기서는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권남용이라는 것 자체가 형식적으로는 권한 내의 문제인데 이거를 남용해서 사용했을 경우가 문제라서 내용이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것이 그렇게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김학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수사에 대해서 지시를 한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의혹이 있는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배당 문제로 사실 좀 문제가 됐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형태가 좀 달라서 이것이 어느 부분이 그 검찰총장의 권한 내의 문제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이제 사실은 들여다봐야 되는 거라서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미 지난해 법무부에서 감찰도 했고요. 징계위에서도 이 관련 사안을 다뤘는데 모두 혐의가 없다, 별다른 내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공수처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시는지요? 사실 뭐 감찰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감찰에 이제 결과를 미칠 거는 사실 예상은 되는데 이게 이제 감찰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뭐 강제 수사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적극적 수사가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수사권은 현재 법 체계 내에서는 공수처에게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공수처가 들여다봐서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하는 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공수처가 이 사안을 왜 수사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 지금 공수처가 또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건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뭐 앞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입니다. 이 사안은요 좀 오래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에 이곳에서 지금 수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중앙지검장으로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 이 내용도요. 변호사님 사실은 전에 법무부에서 한번 다뤘던 바 있고 별다른 혐의 없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국가기관이 다른 것도 아닌 대검과 법무부에서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방을 벌여서
벌써 이미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지금 그 김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소 고발권이 남용이 되지 않는 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데요.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좀 이해가 쉬울 건데 이번에 그 고소 고발을 했던 김한매라고 하시는 이 그 시민단체 대표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따를 때 윤 총장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14차례 그리고 공수처에 10차례 합쳐서 윤 총장에 대해서만 거의 유사한 걸로 해서 24번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고발을.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이와 같은 그 시민단체를 만든 이후에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던 24차례를 포함해서 검찰관 공수처에 44건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 저희 법조인의 상식에 비추어서 이것이 바로 고발권의 남용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권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종결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른바 공정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실상 그것을 다투지를 못한 것이 통상의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사건, 네. 그리고 또 이 한명숙 전 총리 모의위증 교사 의혹 사건, 이것은 이미 우리에 있는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탁월하신 수사 관련되는 분들이 수사와 조사를 거쳐서 결론을 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한 사람에 대해서 거의 유사한 것을 24번이나 고소 고발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각하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지 또다시 이것을 공수처에서 가지고 와서 7호, 8호 사건으로서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한정된 사법 자원과 공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에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윤 전 총장이 최근에 우당 기념 네. 사업회 첫 참석을 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인으로 첫 행보를 했던 그 바로 다음 날 이와 같은 사건이 네. 인지가 돼가지고 이 부분을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시점에 있어서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까지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결국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고소고발권이 남용된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부여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했던 시점도 아주 절묘하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이 공수처가 공정한지에 대한 논란을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자초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어떤 그 직권 남용 혐의로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고발을 하게 되면은 수사에 들어가게 될 때 고발인을 불러서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는 이것과 관련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것이 공수처 규칙상 위법은 아니라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올 텐데 왜 이 부분 승인을 그렇습니다. 했을까요? 일단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공수처 사건 사무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소, 고발인 조사 등의 기초 조사를 거친 후에 이와 같은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고소, 고발인 조사 이외에도 다른 기초 조사를 통해서도 고소 고발과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소 고발인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네. 결국 규정상 그와 같은 그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저도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친여권과 같은 목소리를 내시는 김한매라는 이 시민 단체 분이 계속 그 20여 차례 넘게 고소 고발을 했는데 그분을 불러서 직접 조사를 하면은 네. 그와 같은 얘기가 불러서 조사하고 하는 얘기가 더 언론에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고소 고발 사건을 사건 번호는 부여하지만
다른 어떤 사건 절차를 통해서 기초 자료 조사를 하고 굳이 고발인 조사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만약에 공수처 검사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초 사건은 한명숙 그 전 총리와 관련된 사건은 법무부에 이미 사건 관련된 조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옵티머스 관련되는 건 대검에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대한 인증 등 그 어떤 수사 협조를 통해서 그 자료를 다 받으면은 굳이 고발인 조사, 고발인 그분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부적인 내용은 언론에 통한 정도만 알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의 단서로만 쓰고 구체적인 기초 사실은 이미 수사와 조사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기초 조사를 한 다음에 참고인 조사나 아니면 최후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그 피고발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또한 이와 같이 뭐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 고발인 패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공수처의 수사하는 절차 자체가 제가 봤을 때도 오히려 합리적인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수사라는 것이 어떤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궁금한데 공수처가 사실은 어떤 결론을 내든지 간에 계속 어떤 정치적인 공방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제대로 진행하면은 정치 개입이다.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거 부실 수사다. 이렇게 비판을 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론적인 잘하는 말씀밖에 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요 사실 공수처가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는 걸 전제로 사실 논의가 이루어지고 네. 있거든요. 근데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되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수사를 잘하는 게 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원론적으로 수사를 잘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미 뭐 감찰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윤석열 쪽에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사실 실무상 뭐 이제 행정청에서 무슨 뭐 징계 절차나 감찰 절차 같은 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경찰이 공수처가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특히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공수처라는 곳이 만들어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 고위직의 비위 행위나 이런 것들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한 번은 제대로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정치적으로 의혹을 피해가는 원론적인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난 건데 원래 공수처의 목적이 검찰이라든가 법원 같은 그런 사법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좀 수사를 해라 이래서 만든 조직인데 네. 기왕 법무부와 검찰에서 이미 시행을 했던 그 자료를 갖다가 다시 네. 들여다본다면 그럼 공수처의 존재의 의미 자체가 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이제 네. 그게 기초 자료가 되는 건 맞고요. 네. 아마 제가 이제 공수처 검사라고 하더라도 그건 먼저 받아볼 겁니다. 받아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사를 해봐야겠다는 걸 먼저 가늠을 하겠죠. 아까 이제 최진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일반적으로는 고발인을 소환해서 하는 게 원칙적이긴 한데 이 케이스가 고발인을 소환하지 않는 것 자체에 정치적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후에 그런 걸 받아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발점을 시작을 해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을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권고를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 그렇군요. 자, 제대로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한 번은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갈 사안이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찬성한다는 입장이 40.1%입니다. 검찰 권한 남용을 바로잡는 엄정 조치다라고 답하신 분 40% 정도 되고요. 이 수사 반대한다라는 분들도 47% 가깝습니다. 야권의 유력 후보를 겨냥한 공수처의 정치적 수사로 본다라고 응답하신 분들 이렇게 계시는 건데 40대 47. 하지만 여러 가지 표본 오차라든가 등등을 감안했을 때 사실은 찬반이 팽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흠집내기 위한 수사라고 생각한다라는 분들이 한 절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믿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도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네. 없지만 제가 이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론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저기 수사기관은 그 전에도 검찰이 뭐 여러 이제 말들이 있었지만 검찰의 기본 입장은 그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수사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네. 그냥 수사를 진행을 해서 여론과 신경 쓰지 않고 여론과 관계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저기 FM대로 그러니까 원칙대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직 대권이라던가 정치에 관련된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는데 지금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을 통틀어 지금 지지도가 거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때릴수록 더 인기가 올라간다, 지지도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변호사님, 지지층이 더 결집을 하게 될까요? 이번 안으로 해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때릴수록 올라간다. 결국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여권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1호가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 될 것이다라고 대놓고 사실은 얘기를 했고 그와 같은 얘기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수처 사건의 7호, 8호지만 1호부터 6호까지는 정치인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 총장으로서 사실상 대권 행보를 눈앞에 보이고 있고 사실상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정치인적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대한 수사는 바로 이 사건으로서 실질적인 공수처 1호 사건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춰봤을 때는 공수처를 만들면서 여당 의원들이 공경 의원이 얘기했던 공수처 1호 사건에 윤석열이 피의자다라는 것이 현실화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됨으로써 윤석열 총장에게 흠집을 입혔느냐?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네. 살아있는 권력에 각을 세운 결과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한마디로 피해자 프레임을 더 강화시켜 버리다 보니까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동정심과 그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그런 그 인지상정이 지금 현재에서도 그 프레임으로 작용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수처를 비롯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때는 조금 그 언론에서 사라졌을 때 윤 총장은 약간 전체적인 지지율이 조금 빠지는 듯 했다가 지난주에 이제 그 국민의힘 제1야당의 어떤 대표 선거가 끝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그 7월이냐 8월이냐 지금 실질적인 대권 출마 선언에 대한 것이 기대감이 높아지는 바로 그 시점에 절묘하게 지금 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해서 사건 번호를 공수처 7호 8호라 사건으로 해서 붙임으로써 국민으로서는 이거 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 국민의힘 일부 당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꽃놀이패다. 오히려 필승 카드다. 오히려 공수처가 이 윤석열 총장을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예전 전 감사원장이었던 이회창 전 총리 실질적으로 본인의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되는 김대엽 의혹 사건으로 해서 실제로 최종적으로는 다 무혐의가 밝혀졌습니다만 대선 전국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낙선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실체적 진실이 저도 제일 중요합니다. 이미 사실은 실체적 진실은 거의 대부분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절차를 가지고 계속 질질 끌수록 그것이 정치적인 의도에 대한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도를 걷는다고 하면은 정확하되 신속하게 해서 결론을 내놓는 그것이 바로 공수처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사실은 수사 인력 등등이 상당히 좀 모자라서 굉장히 고초를 겪는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또한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